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먹여 살리던 영토도 이제는 너무 작아질 것이네. 우리가 충분한 목초지와 경작지를 가지려면 이웃나라 땅의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떼어 가져야 할 것이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을 밟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전쟁에 뭐도 발견했다? 기원. 전쟁은 왜 일어난다? 욕구라는 거예요. 대부분 전쟁을 일으킬 때 푸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는 정의로운 전쟁이다 그러죠. 그 정의는 각자만의 정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뭐 때문에 한다? 욕구 때문에 한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뭐가 필요해?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1인 1직업. 그쵸?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농사하다가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군인을 평생도록 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평생 뭐 하는 거야?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는 일은 뭐예요?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고, 그리고 외부에 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집단이 가장 불의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 집단이 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아무나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돼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 사치스러운 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불의들을 하나하나씩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잘하는. 그렇죠.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는 군인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될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싸워. 맞아요. 근데 싸움은 기술보다는 뭐예요? 딱 만났을 때. 기억. 기선제. 그죠. 기싸움이죠. 그 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계라고 써 있나요? 네, 기계예요. 기계. 이게 뭐냐면 어떤 기상 또는 씩씩함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적군이 있어도 와 하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싸나워야 되고 어떤 이런 게 있어야지 당연히 군인에 적합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기계가 적군한테 향하면은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어디를 향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백성들을 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죠. 불의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걸 막아야 되잖아. 하지만 그들은 동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온순해야 하고 적들에게만 사나워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들 자신이 서로를 파멸시킬 때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내가 말했네. 온순하면서도 대담한 성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온순한 성향과 기계 높은 성향은 정반대이니 말일세. 그러니까 군인에 적합한 어떤 성향이라고 한다면 기계 그리고 온순함.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성향을 가진 존재들이 있나요? 이 땅에? 잘하면 여러분들 집에도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물 중에 개, 맞아요. 경비견은 어때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치죠. 그렇지만은 도둑이 오면 짖어요. 그렇죠? 골든 리트리버는 그렇지 않대. 골든 리트리버는 도둑이 오면 어두울까봐 플래시라이트를 갖다 준대요. 그렇죠? 너무 착해가지고. 자, 그렇지만 경비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온순하면서도 기계가 있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비견은 뭘 구분할 줄 알아? 주인과 적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수호자들 또는 군인들을 이제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철학적 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철학적 개. 그렇다면 자네는 우리의 수호자가 될 사람에게는
기계에 더하여 철인의 기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가?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필레오, 사랑, 소피,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온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뭐 하는 거야? 수호자만 하는 거야. 군인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필로소피, 어떤 교육이 가능하죠.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육이 가능해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겠지? 한 줄 뛰어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경우에도 친근하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상냥하려면 지혜를 사랑하고 배우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성향은 준비가 됐어요. 자, 요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수호자 계급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수호자 계급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이 성향을 잘 발휘시킬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 교육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 크게 두 가지로. 싸우는 거. 다시 말하면 체력 교육. 그죠? 체력 교육. 또 하나는 우리 군대에서도 체력 교육이 있고 정신교육이 있죠. 그렇죠. 정신교육. 그렇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오랜 세월 개발된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까? 자네도 알다시피 그것은 몸을 위한 체력 단련, 그 다음에 혼을 위한 시각교육. 그러니까 약간 정신교육이겠죠. 그리고 그 정신교육은 뭘로 한다? 시각, 이야기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 국가에서.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호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수호자 계급에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체력 교육하고 혼 교육.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뭐부터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어렸을 때 정신교육부터 해야죠. 그렇죠? 혼 교육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시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사실이지만 다른 한 종류는 허구겠지. 자,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야기는 뭐야? 인간사겠죠. 인간사 또는 역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는 뭐라고요?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는 예를 들면은 교훈을 위한 거겠죠. 이솝우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허구인데 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교훈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허구 이야기가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화. 시인들은 신화가 사실이야 허구야? 시인들에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신화가 뭐라는 거예요? 왜?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신화가 허구고 그 신화가 허구이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뭐부터 가르칠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인간 역사 먼저 가르칠 거예요? 아니면 교훈이 담겨져 있는 허구 이야기? 교훈이 담겨져 있는 허구 이야기죠. 그렇죠?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그렇죠? 허구지만 거기에 있는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허구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신화가 되겠죠. 우리도 신화 읽어봤어요. 여기서 첫 주에 이제 신들에게 뭐 한번 읽어봤죠, 다들. 거기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야? 크로노스가 자기의 아빠인 우라노스를 거시기를 낫으로 잘라버리는 장면. 이게 이제 신들의 계보에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들한테 읽어줄 거예요? 아니. 왜? 잔인해서? 그것뿐? 나랄까봐. 내 아들이 어떻게 할까봐. 아빠를 죽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것들을 읽어주지 않겠죠. 그거예요. 소크라테스도. 한번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경솔하게 아이들이 아무나 지어낸 아무 이야기나 듣게 할 것이며 장성했을 때 그들이 지녀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대체로 정반대되는 견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Yes, no. No. 우린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야기꾼을 어떻게 한다? 감독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훌륭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문화를 어떻게 한다?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검열하는 게 옳다고 여겨요?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된다? 검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크로노스 이야기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읽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더 읽어보죠. 우리가 받아들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도록 유모와 어머니들을 설득하되 우리는 그녀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형성하는 것보다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러줄 것이네. 우리는 오늘날 그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부할 것이네. 그러니까 시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절대로 다 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 도시 안에 불이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검열을 해가지고 오케이 되는 시만 이제 통과되는 거죠. 그럼 누가 싫어할까? 시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얼마큼 싫어할까?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할 만큼? 죽일 만큼 싫어하겠죠. 그렇죠. 내 창작을 방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검열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준. 그렇다면 신은 선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만이 신의 책임이고 대부분은 신의 책임이 아닐세. 인생에는 좋은 것들이 나쁜 것들보다 훨씬 적기에 하는 말일세. 신만이 좋은 것들의 원인이고 나쁜 것들의 원인은 신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하네.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신은 선하다. 또는 악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폭우를 내렸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검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은 선의 원인이 돼야 되고 악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구스티누스 또 여기에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 신은 선의 원인이 돼야지 악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들은 다른 것에 의해 바뀌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가장 적지 않을까? 여러분들 완벽한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변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것들은. 자, 신은 완벽해요? 불안정해요? 완벽하죠. 그러면은 신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준. 그렇지만 신화를 보시게 되면은 제우스 특징이 뭔가요? 제우스 누구 너무 좋아해? 여자. 인간 여자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변장하고 매일 밤마다 오죠. 그리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어떻게 하겠다?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못 읽어준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신은 완전 변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기준 한번 가볼까요? 거짓말은 어떤가? 신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이야.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신은 선하다. 악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요것만 지키면은 오케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거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 저런 수호자 계급의 아이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자, 일단은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을 위한 건 아니야. 그럼 누굴 위한 거야? 어떤 아이들? 수호자가 될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들한테 어떤 도움이 돼? 일단은 이 이야기는 그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이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될까? 선을 가까이, 악을 멀리. 맞아요. 또 거짓말하지. 맞아요. 또 변하지. 않고. 그거예요.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 신들에 관해 이따위 말을 한다면 우리는 분개하여 그들에게 합창 가무단을 대주지 않을 것이네. 우리는 또한 교사들이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 그 작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의 수호자들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누구를? 신을 두려워하는 신과 같은 인간이 되게 하려면 말일세.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돼요. 우리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을 안 믿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믿는다. 그러면 내 모습이 돈처럼 돼요. 돈의 성향을 가지게 돼. 내가 신을 믿는다. 그러면 그 신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호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처럼. 다시 말하면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신? 선한 신. 선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불변하고, 그렇죠? 마음이 막 변하지 않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수호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도시 안에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 불의가 들어오지 않는다. 만약에 악의 원인이 되면 이 수호자들이 누구를 공격할까? 자기 나라를 공격할 거고. 마음이 변해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변질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하고 아군을 뒤집어 버리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거짓말은 뭐 모든 불의의 시발점이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호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